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소이해인데요. 소 중에서도 흰색 소, 흰소띠의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하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포탈을 찾아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우직하다, 두 번째로는 성실하다, 세 번째로는 평화스럽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내를 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정말 우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뜻하는 말을 잘 이루게 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21년도 새로운 소띠의 해를 맞이해서 첫 심야 뉴스를 제가 보내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 한 해도 이 법과 관련된 얘기가 매우 중요한 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국 때부터 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살아있는 윤석열 총장을 말하자면 식물 총장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패가 조국이고요, 2패가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패할 것이냐, 승할 것이냐, 아니면 무승부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현 정부 여당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왔는데요. 그게 바로 박범계입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성, 골수, 충성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범계의 칼날과 윤석열의 칼날이 맞부딪힐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색깔을 이 검찰의 이 수사에 말하자면 대입시키려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의 승리가 저는 예상이 된다.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의 특징이 뭐예요? 우직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다. 이게 마저도, 해초리로 마저도 손은 가라고 하면 가잖아요. 근데 가라고 한다고 하라는 대로는 또 안 가요. 가끔 엉뚱한 데로 가서 뒷발로 이 회초리를 드는 이 사람을 뒷발로 차기도 해요. 저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소띠끼러 간다고 많이 하잖아요. 소를 이제 소띠끼러 가는데 저도 이 소 뒷발질로 몇 번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직하고 원칙대로만 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인내하면서 지금 어렵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박범계가 이 강성을 기준으로 해서 채찍을 가할 경우에는 소가 뒷발질 하는 것처럼 뒷발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박범계 앞에 놓여 있는 청문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합니다. 이 하나는 이 박범계가 과거 이 초임 판사 시절에 배석 판사로 심리를 한 사건인데요. 그것이 1999년도에는 말하자면 이 삼례 나라수포 강도치사 사건인데 3명의 범죄인, 그래서 그 사건이 다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다 유죄 판결이 나서 복역까지 마쳤는데 2016년도에 이 재심이 들어가 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5심 판결을 한, 비록 배석 판사였지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문제의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상에서 이 5심과 관련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법적 판단 능력, 이런 것이 도마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법무법인 로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로펌과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이 박범계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가 이 법무법인을 하나 설립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이 투자를 2012년도에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 딱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법무법인 이름이 명경이네요. 명경. 2012년도에 1,000만 원을 딱 투자했는데 이때는 투자 지분이 33.3%였어요. 그러다가 이 돈을 이제 넣다 뺐다 했어요. 중간에 2015년도, 14년도, 17년도 이렇게 하다가 17년도에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다시 출자했어요. 그때는 지분이 1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이 문제인 거예요. 매출액이. 즉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간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의원이고. 그런데 이 명경의 대표 변호사를 이름을 올려놨어요. 물론 이제 의원을 하면서는 이제 휴직계를 내서 냈지만은 휴직을 해서 일은 직접 안 하지만 휴직 낸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 법무법인의 이 홍보 자료로 딱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상승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는 과거에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또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캠프에서 법률지원 단장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법률지원 단장이 아니고 다른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캠프에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와준 그런 또 이 경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하고 이 로펌의 매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해충돌 사건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경우에는 10억 7천여만 원, 또 2019년도의 경우에는 11억 9천여만 원이 또 2020년도에는 13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 거의 100배나 뛰어 올랐다 이 말입니다. 매출이. 그래서 매출의 이 급상승과 그 다음에 이 이해충돌 문제의 원인, 이런 이유, 이런 것은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청문회 성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청문회는 서울 고검에서 지금 고검 사무실에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려놨는데 왜 청문회를 서초동에서 했느냐, 이런 그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초동에 있는 법심, 서초동이 법조타운 아니겠습니까? 여의도는 민심, 서초동은 이 법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심과 민심을 같이 잘 조화롭게 끌어나가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 고검에 청문회 사무실을 꾸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시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이 폭력 행사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 장관 내정자가 지금 검찰이 불구속 이 기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폭행 혐의로 장청한 모두가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법원의 재판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해충돌과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이 박범계 청문회에서 상에서 상당히 큰 시비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지금 이제 누가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냐면요, 추미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부구치소 그야말로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93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사망하신 분은요, 병원을 찾다 헤매다가 제대로 된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숨을 거둔 걸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소자들이 그야말로 누수를 보고서 이렇게 최악의 감염 사태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도 바로 어제까지 이 동부구치소에서 구치 상태에 있다가 이 석방돼서 나온 이 전 재소자의 언론 폭로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거의 폭동 수준으로 지금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서 알았고 이 마스크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 한 방에 5명씩 있다가 느닷없이 또 9명씩 섞여서 그야말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동부구치소는 현재 지옥과 같은 상황이고 수용자들도 인권이 있는 인간인데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뉴스를 통해서야 대량 감염 사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동부구치소 상황은 아노미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수용자들에게 대해서 구치소 직원은 하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구치소 직원들도 말하자면 구치소 직원들한테 이 수용자들이 이 하늘 같은 직원들한테 대들기 시작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서 수용자들이 욕설을 하면 다른 방에서도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폭동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복도에는 수용자들이 던져놓은 쓰레기통
쓰레기통들이, 쓰레기들이 며칠째 방치 제기도 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생계형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벌금을 미납해서 지금 수용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 폭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밖에 나가면 평범한 가장이고 같은 인간인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과 싸우는 동안 인권이고 뭐고 간에 다 바보가 되고 병자가 됐다. 이런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는 거, 구치소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추미애 지금 장관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새롭게 이 박범계 장관이 올 때까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치소의 코로나 사태에서는 현재까지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고 사과도 차관이 대신해서 선제적 방역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다는 말씀도 바로 누가 하고 있느냐? 추미애가 아니라 법무차관이 대신했다. 그래서 추미애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추미애는 결국은 신년사를 내놨는데 유체 이탈 화법으로 신년사를 내놓고 그냥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 실체적 언급은 일체 없고 두리뭉실하게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례 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도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옥과 같은 상황, 폭동 전야의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관해서는 일체 구체적 언급이 없고 막연하게 법무부는 인권 옹호에 중을 붙이고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권 옹호 재소자,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은 인권이 없나요? 본인 스스로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더 열받아서 이 밤중에도 밤잠 못 자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법무부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랬는데요. 이 상식을 존중을 했으면 오늘날 같이 추미애가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일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조미연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했는데요. 이 즉시 항고 취하하기로, 그래서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본인이 상식에 반하는 이런 활동,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가지고 윤 총장을 몰아내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이런 조치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판사 출신의 이 법조인이, 더군다나 법무장관이 감정에만 빠져서 윤 총장을 말하자면 식물총장 내쫓으려고 노력한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실패작으로 끝났느냐. 아마 인생 최대의 실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본인의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또 이 공적인 길을 갈 그런 지금 태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공직자로서 이 공인의 길을 가려면 본인이 도덕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이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에다가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윤 총장에 대한 말하자면 인간적인 측면, 또 그리고 검사로서의 측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런 인간 댐댐이를 게시판에 올려놔서 지금 많은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올렸는데요. 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대검찰청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제목이 하나는 윤석열 2 이런 두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 글에는 좋아요가 100개가 더 넘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글에서는 윤 총장을 박찬호 같이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윤 총장은 가치근무한 8급 수사관부터 총수하는 가층증 여사님까지 다 챙긴다. 이렇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따라 대검을 떠나는 날 윤 총장은 막내 수사관이 보낸 메신저 쪽지에도 답장을 해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업무 스타일에 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좌천됐을 때 대구와 대전에서 저녁에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야근하던 모습에 직원들 모두 반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정권에 지켜서 좌전이 됐는데도 일반 형사 깡치 사건은요, 사안이 복잡하고 품위 마음에 드는 사건을 일컫는 법조계의 은어라고 합니다. 이 깡치 사건을 붙들고 혼자 밤새워가면서 일하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에서는요, 윤 총장은 이래라 저래라 사소한 지시를 안 해서 10초 보고란 말도 있다 그러면서 일례로 한 부과장이 보고 10초 만에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일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도 사실 수사팀이 다 해서 보고하고 총장은 그냥 큰 결정만 내렸을 뿐이다, 이런 일화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와 정반대의 인간적 측면도 이 윤석열 총장이 훨씬 그야말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덕이 큰 이 총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새롭게 발탁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전반적인 언론의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유엔 대표부에서 같이 근무해서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법률적인 지식과 식견 그리고 인간 됨됨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몇 년간을 같이 해서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나오는 언론의 전반적인 평들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평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이 평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선 이 법조인으로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신망과 신뢰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동안에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잖아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갔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왕수석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DJ 정부 때 왕수석은 박지원, 그리고 YS 때 왕수석은 이원종 정부수석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청와대 마지막 왕수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개인적인 특기 하나로서는 이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피아노를 즉흥 연주할 정도로 또 이 다재다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할 때 바로 밑에서 이 사정비서관을 한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 15년여간의 끈끈한 의리를 통해서 대통령의 신뢰를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정수석, 그 다음에 국정원장, 또 비서실장, 또 이 법무장관, 그야말로 자리가 빌 때마다 항상 인구에 회장됐었는데, 이번에 결국 돌고 돌아서 제대로 자리를 앉게 됐다, 이런 지금 일화들이 그리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수석은 본래 이제 사법시험 26회로 이 합격을 해서 이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고 58년 서울 출생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민정수석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미애 바톤을 이은 박범계, 그리고 윤석열 총장 7월까지, 그리고 새롭게 당사하는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의 또 이 조정,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큰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더미 같은 현안들을 잘 다루려면 지금 현재 이런 이 관료나들과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신수석이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정철이를 또 윤석열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신수석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조남관 재검 차장인데 이 막판에 애완견에서 시작했다가 직무배제 조치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권으로부터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조남관 대검 차장, 조남관 대검 차장과 그 다음에 애완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사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말하자면 특감 반장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성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말하자면 특감 반장하고 청와대 올 때 면접을 신수석에 했다 할 정도로 이 조남관과 이성윤의 관계도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고검의 조상철, 이 서울고검장도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폭행 사건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폭행 사건,
이 독직 폭행 사건 수사를 거기서도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 수사, 요 문제도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고검장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서울고검장과는 여의도고등학교의 동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맥관계를 볼 때, 그리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의 성품과 그 다음에 이 법철학, 이런 거를 볼 때 지금같이 겉으로 드러난 게 같이 떠들면서 추미애같이 정말 나라를 다 망가뜨려놓는 그런 상태에서 법무부와 그 다음에 검찰과의 갈등,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런 것은 조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의 컨트롤 키를 갖고 있는데요. 이 컨트롤 키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품과 그리고 지식, 그리고 법과 원칙, 상식을 또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에서, 싸우는 뉴스에서 이제는 막부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러면서 검찰과 그리고 법무, 특히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검찰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 처음으로 임명을 했어요. 조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김조원, 그 다음에 이번에 김종호, 이런 사람들 전부 비검찰이잖아요. 그러다 막판에 처음으로 검찰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신수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수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검찰에서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서 제주지검에서 부장검사, 대검에서 정보통신과장과 마약과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내에서는 조상철 고검장, 봉욱 전 대검 차량검사, 권익환 전 서울 남부지검장 등이 여의도고등학교의 동문이고, 김현웅 전 법무장관도 과도 상당히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잘 사전 조율을 하고, 그야말로 조정과 통제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컨트롤 역할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추미애와 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관도 청와대가 적절하게 잘 조정할 수 있는, 이제는 이 인물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장에 대한 우려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 공수처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오늘이 아니죠. 이제 날짜상으로는 12월 31일 출근길에 한 얘기를 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고, 우리 헌법상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헌법주의자, 헌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국민의 검증이고 국민의 또 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새롭게 공수처가 그동안에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현수 신임 수석도 상식과 법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고 원칙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이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뺏어가는 식의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장 청문회가 되는데요. 이 공수처장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제 재산 문제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12억 5천짜리 대치동에 전세를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과연 그러면 이 재산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 30여 년간을 판사 생활을 해오고 또 김현장에서 10여 년간 변호사, 그 잘 나가는 했는데, 과연 그 엄청난 이 변호사 하면서 김현장에서 이 봉급을 말하자면 받았을 텐데, 그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협에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변협 측에서는 이 가정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또 동생들도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모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 공수처장 청문회 결과 몇 가지 의혹은 제기되겠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많은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를 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장 임명까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요것만 통과한다면 정치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더 덧붙인다면요. 사상 처음으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 합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합동 성명을 만든 사람이 바로 문무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무일 총장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작업을 문안을 만들고 이 작업을 뒤에서 주도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2021년도 첫 번째 심야한 뉴스는 금년 내내 중요하게 다뤄질 검찰과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법무부 이런 이 상호관계 그리고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이 측면에서 인간적 이런 커넥션의 측면, 그 다음에 사안의 엄중성과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새벽 첫 뉴스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천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사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밤 심야 방송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